안녕하세요. 오늘 한돈농가의 지속성장을 위한 돈 되는 강의 돈 미션 2030의 세 번째 시간을 맡은 전략마케팅 기술부 임재원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마지막 시간까지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소중한 시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최근 생산비가 올라간 돼지를 소중히 여겨야 하고 이를 위해 초기 투자가 가장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투자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즉 자동 구간이 육성 비육던에 비해 1kg을 증체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효율적인 구간이고 그렇기에 초기 투자가 가장 싼 투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는 초기 구간 중 분만 전 7일에서 분만 후 3일까지의 집중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마리라도 더 살리기 위해 분만 전 전환기 관리와 간호분만과 초유 섭취를 통한 태어난 직후 집중 관리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잘 낳은 새끼 돼지를 잘 기르기 위한 농장의 노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반복적인 이야기이지만 다산성 모돈의 도입 이후 계속적으로 산자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돈의 적국지수보다 포유자돈 수가 많아짐으로써 농장의 깊은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많이 낳게 했는데 잘 길러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산자수가 많아지면 다음과 같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복당 촌상자수가 많아짐으로써 평균 생식체중이 작아지고 체미돈 비율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적국지수보다 많아진 포유개시 누수 때문에 자돈당 먹는 전량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후 체중 역시 작아지게 되고 이는 곧 이후 전과 후의 육성률을 떨어지게 합니다.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를 살펴보면 왼쪽의 그래프는 생시체중이 낮을수록 파란색 막대기인 분만사에서 폐사율이 높아지게 되고 이후 후에도 생시체중이 높은 자돈보다 폐사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총 산자수가 많을수록 빨간색 막대기가 의미하는 저체중 자돈의 비율이 높아지고 1, 2kg의 중간 자돈 비율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산자수가 많을수록 저체중 자돈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러한 저체중 자돈은 분만사에서부터 육성 비육 구간까지 폐사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다산성 모돈을 통해 많이 낳은 자돈들을 살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은 다른 많은 방법과 해결책이 있겠지만 오늘은 저희 글로벌 영양회사인 카길 에그리 퓨리나와 관련 있는 초기 성장과 영양 관리에만 집중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생시체중은 작아지게 되어 있고 이는 결국 왼쪽 그래프처럼 출하할 때 성장 속도에서 큰 차이를 나게 합니다. 이에 우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초기 성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카길 에그리 퓨리나에서는 7주령의 17kg을 목표로 분만사와 이후 특별 관리를 통해 1kg이라도 더 성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7주령 때 1kg 차이는 출하일령 6일 차이라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초기 성장 극대화를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대용류입니다. 왜 대용류를 사용해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12도 넘으면은 무조건은 엄마 젖이 부족해. 네, 부족해. 그래서 액션은 많이 타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11도 안 될 때는 네. 굳이 타줄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많이 안 먹었는데 네. 지금은 네. 12도가 넘으니까 많이 먹는다는 거야? 제가 옛날에 생각보다 옛날에 이후 10도면은 좋아요. 10도, 10도면 좋아. 네. 10도 뭐 10.5 뭐 10도도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때는 액션은 의미가 없어요. 없었어? 안 되겠어요 그때. 근데 이후 도수도 이후 제주도 좀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후 도수 많이 없으니까. 이유두수 많이 네. 없고 젖도 괜찮으니까. 저도 괜찮으면은 그때는 제끼는 어느 정도. 예, 지금은 네.
새끼도 작고 네. 이유류수는 많고 네. 젖이 부족하니까 이게 꼭 필수라는 거네. 그래도 한 가지 더 있어요. 새끼 두수도 올라갔잖아요. 그전에는 모돈 한 마리 뭐 13, 14도면은 많아요. 근데 요즘은 10쯤, 18도 거의 나와요. 거의 계속. 이게 실제 농장의 현실입니다. 산자수가 올라가면서 젖꼭지 수보다 많은 자돈들을 키우기 위해 대용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급여해야 합니다. 실제 어떻게 급여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엄마 젖이 먹었잖아요. 이거는 엄마 젖이 부족하면 못 먹으면 그리고 면을 먹을 거 있으면 먹고 그러면 조금 괜찮아요. 괜찮아져요? 아니면은 젖이 못 먹으면은 위죽돈 챙기고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오케이. 이거는 모든 안 줬잖아요. 응. 그러면 줄게는 안 먹어요. 주면 잘 먹어? 네, 이거도 건조사료도 잘 먹어요. 그 엄마는 보수 안 좋아요. 보수 잘 안 되고요. 분만사에서 대용류를 직접 급여할 때는 많은 농장에서 농장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4에서 7년부터 시작을 하고 하루 3회 이상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돈과 자돈 상태에 따른 차등 급여가 필요한데 모돈의 포유 능력, 자돈 설사 여부를 확인하여 급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사별로 대용류 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게 타서 줘야 하고 입질 사료도 농장마다 일령은 다르겠지만 급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흔치 않지만 정말 지극정성으로 채미돈과 허약자돈을 관리하는 농장 사례입니다. 분만 후 3일간 대용류를 직접 집중 급여를 하는데 주사기를 통해 직접 한 마리씩 급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농장에서는 한 번 줄 때 5에서 7mm씩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논란이 많이 될 수 있겠지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로 초기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농장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이 농장의 경우 왼쪽 그래프의 변화 시점이 바로 이러한 대용류를 급여한 시점이고 이후로 급격하게 이유두수가 늘었습니다. 또한 복당 폐사두수가 확연히 줄어들어 복당 0.5두 이하로 관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방법은 최근 추세인데 분만사에서 대용류 자동급이기 설치를 하여 초기 성장을 극대화한 사례입니다. 옆에 보시는 레스큐 컵을 통해서 포유 자돈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전부터 소개했던 레스큐 시스템의 적용 현황을 보면 빨간색 막대기가 최근 설치 현황인데 분만사에 바로 대용류 컵을 설치하는 게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는 다산성 모돈으로 인해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 농장 인력에 한계가 있고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대용류 자동 급이기 시스템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로 레스큐 시스템 외에도 많은 유명한 업체에 대용류 자동 급이기가 농장에 설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의 제품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농장에서 초기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용류 자동 급이기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젖꼭지 수보다
많은 복당 14두 이상의 포유 자돈을 길러낼 수 있고 폐사율이 감소하고 자돈의 활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유 체중과 이유두스가 증가하고 자돈뿐만 아니라 모돈 체손실 감소로 이어집니다. 산자수가 높은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레스큐 시스템을 개발하여 잘 활용해 오고 있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적 향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자돈뿐만 아니라 모돈의 체손실 감소 및 대리모 감소로 인해 모돈 회전율 개선이 또 다른 가치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산성 모돈을 도입한 이 농장은 쏟아지는 자돈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이를 키우기 위해 처음에 인큐베이터에 레스큐컵을 설치했고 이후 분만사에서도 설치를 하여 평균 이유두수가 14.5두까지 올라가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실제 외국의 사례와 같은 성적 개선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만사를 넘어 조기 이유 후 인큐베이터 자돈사에서 초기 성장을 위해 대용류를 직접 급여하는 사례입니다. 영상에서 잘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조기 이유 후 직접 급여할 때는 11령 이상에서 조기 이유를 하지만 농장마다 더 일찍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돈들은 정상 이유 자돈 대비 사료 적응력이 뛰어나 이후 폐사율이 높지 않은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조기 이유를 시키기 때문에 일령에 맞는 환경 관리가 중요하고 대용류의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보다 편하고 관리하기 쉬운 조기 이유 후 대용류 자동급이기를 설치한 사례입니다. 대용류 자동급이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조기 이유를 보다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쉽기 때문에 보다 많은 자돈을 조기 이유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이유를 너무 일찍 시키게 되면 환경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큐베이터나 자돈사가 시설할 당시 모두 정상 이유 자돈의 환경을 생각하였기에 11령보다 적은 자돈들의 경우 돈방 환경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꼭 입식 일령과 동방 환경을 고려해서 조기 이유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 시설 업체에서는 돈방 환경을 조기 이유 자돈들에게 맞춰서 줄 수 있는 시설을 판매하고 있으며 자동 액상 급이기를 통해 대용류를 급여하는 농장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잘 먹게 해서 초기 성장을 극대화시키는 게 정답이다라는 것이고 이를 위해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정상 이유 후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표를 보시면 이유 체중과 이유 후 일주일간 일당 증체량이 얼마나 7주령 체중에 영향을 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유 체중 7kg 자돈이 일주일간 일당 증체량 250g이면 목표인 7주령 17kg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산성 모돈에서는 이유 체중 7kg이 어려운 목표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 후 일주일간 일당 증체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최근 저도 배운 내용인데 어느 수의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질병에 노출된 자동관리에서도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있겠지만 물과 사료를 많이 먹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돈 구간에서는 영양 부족이 폐사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상 자돈이든 아픈 자돈이든 무조건 잘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농장에서 사료를 잘 먹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아는 부분을 실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급이기와 급수기 점검을 하고 농장에 맞는 사료 영양인지 확인하고 이를 일령별 체중 측정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실험하여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더 살펴보면 급이기 급수기 점검은 주기적으로 농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 나오고 깨끗한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돼지의 입장에서 많이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느냐입니다. 급이기는 일령에 맞는 급이기인지, 닛불은
돼지 인력 높이에 잘 맞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급이기 급수기 상태를 꼭 점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돼지가 원하는 것보다 더 사료와 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해주면 초기 섭취량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적어도 이후 일주일 동안 보조급이기, 건조급이기 등 추가로 설치해주고 자주 급여해 주세요. 충분한 급이기는 급이기 한 구당 2에서 3두라고 쓰여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한 구당 2두로 계산하여 설치하는 농장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 대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농장에 맞는 영양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조급이기도 설치하여 충분히 먹게 했지만 내 농장과 맞지 않는 영양을 주었을 때는 생각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마약을 탄 것처럼 이렇게 맛있게 먹는 돼지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돼지들이 행복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실험을 통해 농장에 맞는 사료를 급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모든 건 사실 돼지가 말해줍니다. 잘 먹고 설사도 안 한다면 그게 바로 내 농장에 맞는 사료겠죠. 근데 이제 또 먹고 난 뒤에 있잖아. 병이 없어요. 괜찮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다른 데도 해보니까 사료 먹는 걸 원가에 쳐요. 변이 일단은 깨끗하니까. 그게 그래서 내 농장에 맞는 사료를 급여하면 보시는 것처럼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시장은 4.66과 4.55로 0.1kg 차이로 시작하였지만 결과는 2kg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단지 2주간의 실험으로도 이렇게 초기 성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왼쪽 그래프를 보면 그 차이가 더욱 명확합니다. 단순히 큰 체중의 자돈들만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개체들도 잘 자랄 수 있는 영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수많은 비교 사양 및 실험을 해야만 농장에 맞는 영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시간에 설명했듯이 초기 투자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에 급이기, 급수기부터 사료 영양까지 모든 것의 확인은 바로 눈대중이 아닌 체중 측정 데이터입니다. 체중을 측정하여 어느 구간에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료회사의 서비스도 있겠지만 내 농장 점검은 내가 해야 믿을 수 있고 또 개선의 의지도 강하게 됩니다. 이제라도 주기적으로 초기 성장에 대한 체중 측정을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례를 보면 이 농장의 경우 27일년까지는 표준대로 성장하고 있으나 이후 표준보다 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초기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로 문제되는 구간을 확인하여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할 부분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대중이 아닌 데이터로 소통한다면 농장의 초기 성장 문제에 대해 모두 다 같이 노력하여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세미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양돈의 진리는 많이 낳고 많이 살려서 많이 팔면 가장 좋습니다. 많이 살리기 위해 분만사 전후 관리가 중요하고 이는 모던 전환기 관리와 간호분만, 초유 섭취에 대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인공지능 장비 딥 아이즈가 있다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초기 성장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장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한 마리라도 더 살리기 위해 분만사, 자돈사, 인큐베이터 등 초기 대응류 급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고 이는 사람이 직접 하든 장비를 통해 하든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이후 일주일간 사료 섭취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급이기, 급수기 점검을 하고 내 농장에 맞는 영양을 급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눈대중이 아닌 체중 측정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카길 에그리퓨리나의
한돈 농가의 지속 성장을 위한 돈 되는 강의 돈미션 2030 세미나를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의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카길 에그리 퓨리나는 10월 자돈 생존율을 올리자, 12월 비육돈의 가치를 찾자, 1월 지속 가능한 축산을 준비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다음 12월에는 최근 급격히 상승한 고곡물가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사료율 개선과 출하 품질 관리를 통해 비육돈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는 농장 100년을 위한 축산 환경 관리 솔루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12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